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에 있는 산흥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남편 단종을 잃고 한많은 삶을 살았던 정순왕후가 잠들어 있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453년 개의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은 정치적 계산을 통해 위척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단종의 혼인을 서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친구의 딸이 단종의 비로 간택되었습니다. 1454년 14세 나이로 1살 연하였던 단종과 혼인함으로써 왕후에게는 슬프고도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 1년 후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은 단종을 상왕으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왕후는 의덕왕대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권 없는 뒷방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다시 2년이 흐른 1457년 왕후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그것은 성산문과 박백년 등이 주도한 단종 복위운동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백길에 오르고 의덕왕대비는 군부인의 신분으로 강등되어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죽임을 당한 남편의 소식을 들어야 했고 친정아버지는 영모로 물려 죽고 가족들 또한 노비로 전락하였습니다. 영월을 향해 통곡하며 남편의 명복을 빌었던 정순왕을 생각하면 한이 무엇인가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옛말에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궁궐에서 쫓겨난 왕후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동대문 밖 숭인동에서 초가집을 짓고 시녀들과 함께 염색업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왕후의 가엾음을 한 동네 아녀자들이 조정의 눈을 피해 먹을 것을 건네주고자 시장을 열기도 하였답니다. 얼마 후 왕후의 사정을 전해들은 세조가 집과 식량을 내렸고 끝내 거절했다고 합니다. 세조가 집과 식량을 보낸다는 소식에 감사가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많은 삶을 살았던 정순왕후에게는 사후에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릉을 기준으로 청룡자락으로 생기가 내려왔는데 자세히 보면 잡목 사이로 성물 인부가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왕릉 주변 10리 내의 모든 묘지는 이장해야 하는데 사릉 바로 옆에 사가의 묘지가 있습니다. 어느 문중의 묘소인가 알아보려겠지만 능을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울타리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해서 문화해설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원래 이곳은 해주정씨 선산이었다고 합니다. 왕후와 해주정씨와의 인연은 단종의 친누이인 경혜공주가 해주정씨 정종과 혼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왕후에게 해주정씨는 시누이의 시댁입니다. 경혜공주에게는 아들 정미수가 있었는데 왕후의 시양자가 됩니다. 대를 입교해드리는 양자와 달리 시양자는 시중을 드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양자인 정미수가 왕후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바람에 산흥 청룡자락에 정미수 묘소가 조성되고 9년 후 자식도 없이 한많은 삶을 살았던 정순왕후는 8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어서도 의탁할 곳 없는 왕후를 위해 해주정씨 문중이 나서 왕후를 문중선산에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숙종 24년 단종이 복권되면서 왕후에게는 정순이라는 시류가 내려지고 능호는 사모한다는 뜻의 사릉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4년 11월 29일자 기사를 보면 산릉 안에 있는 정씨 집안의 묘지를 두고 은혼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후의 무덤이 능으로 승격되면서 주변에 있던 해주정씨 묘소는 모두 이장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특별히 그대로 두도록 허락한다 라는 왕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릉 옆에 해주정씨 묘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고, 이것은 왕릉조성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기가 내려오는 청룡자락에는 정미수 선생과 손자의 묘소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능선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정자가 앞에 형성된 수기처에서 개수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진열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둘레길을 개방한다니 기회가 닿으면 사릉 주변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풍수 공부하러 갔다가 졸지에 인생 공부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릉을 답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조는 장남인 의경세자가 죽고 채 2달도 안 돼 단종을 죽였습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 아비로서 비통함을 느꼈을 세조는 조카 단종을 죽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손톱 밑 가시만 아파했을 세조를 생각하니 사능 납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씁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